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9에서 다양한 if문을 프로그래밍 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2019 첫 화면에서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눌렀고 프로젝트 만들기 위해서 파일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그리고 빈 프로젝트 따닥 프로젝트 이름은 다양한 if 문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 지금 위치가 C 밑에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냥 했다가 나중에 소스 파일이 어디 있는지 못 찾아서 헤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주 쓰는 곳 이 드라이브에 가서 클릭. 자, 제일 위에 이름이 내가 쓰는 비주얼 스튜디오 폴더가 되게 밑줄 2개를 썼어요. 자, vs 선택하고 폴더 선택. 자, 그리고 솔루션 이름을 프로젝트 이름하고 똑같이 한다. 그리고 만들기. 아마 여러 번 해봤을 거예요. 컴퓨터가 느려서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자, 비어있는 솔루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솔루션 탐색기. 이거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솔루션 탐색기라고 잘못 끊어읽으면 큰일 난다. 그죠? 자, 소스 파일에 가서 우리 가방 안에 책이 없으면 공부를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소스 파일에 추가, 화면에 잘려서 안 보일 것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새 항목 클릭. 그리고 cpp 파일, 파일명은 if문 소스. 그래서 if 소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또는 추가 눌렀더니 소스 코드 파일이 만들어졌네요. 자, 우리 맨 앞에는 기억나나요? 샵 P라고 하니까 프라그마 나오죠? 샵 프라그마 워닝을 안 일어나게 disable 4996입니다. 이제는 거의 외워서 쓰고 있겠죠. 다음 우리가 입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샵 include 탭 쳤더니 곧바로 들어온 거죠. 자, 표준 입출력 stdio.h 그리고 탭 쳤더니 오른쪽 끝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메인 프로그램, 메인 함수를 만들 건데 한 줄 정도 띄워두는 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과제 체크하다 보니까 안 띄우고 하는 학생들이 많던데 띄워줘야 보기에 좋다라고 했습니다. 메인 함수 int 메인 괄호 열고 닫고 그리고 메인 함수의 바디 부분 중괄호로 시작하고 끝나는데 자동으로 중괄호 들어갔고 엔터 쳤습니다. 자, 우리가 하려는 게 뭐냐면 파워포인트로 잠깐 볼게요. 우리 책에 있는 프로그램인데 점수를 입력하세요 했을 때 점수를 입력을 하면 이 사람의 점수에 따라서 우수라고 찍고 점수 95를 프린트 해주든지 아니면 이 프린트란 말은 지금 모니터라 프린트한다 뜻입니다. 75점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우수한 점수가 아니니까 그냥 점수 75만 찍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실행할 내용을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죠. 밑에는 2가지이고 중간에 이 우수가 언제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우수를 하고 진행할 수도 있고 우수를 하지 않고 진행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 소개한 if문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둘 중 하나만 둘 쓰려고 그러네요.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다 이거였죠. 근데 지금은 우수냐 아니냐가 없죠. 언제만 점수가 좋을 때만
우수를 추가적으로 실행을 하게 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if문을 쓸 때 if 조건, 참일 때 할 일, else 거짓일 때 할 일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자, 이 else라는 거는 꼭 있어야 하나? 우리 요즘 결혼을 해서 결혼도 많이 하지 않지만 또 자식도 안 낳고 그래서 큰 문제잖아요. 남녀 2명이 결혼해서 최소한 아이를 2명은 낳아줘야 인구가 유지가 될 텐데 우리는 1도 안 되는 거 잘 알고 있죠?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싱글족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어도 된다 이거죠. 자, else는 없어도 됩니다. if만 있어도 좋다 이거죠. 그런데 대부분 꼭 else가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이상한 문장을 넣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 else가 없는 아주 단순한 if문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점수를 저장해야 되는데 이 점수를 스코어 변수에 저장 한번 해볼게요. 자, 스코어라는 것은 정수를 저장할 만큼의 기억 장소가 필요해요. 변수 선언의 의미는 기억 장소를 할당받는 거라고 했고, 자, 한 줄 정도 띄워주는 것이 좋다. 가장 크게 프로그램을 구분한다면 선언문, 데이터 입력문, 데이터 처리문, 그리고 데이터 처리 결과를 출력하는 문 이렇게 나뉜다고 했습니다. 자,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아까 점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점수를 입력하세요 아니고, 자, 여기서 하세요 다음에 자동으로 쌍따옴표 괄호가 들어가 있잖아요. 자, 홈 엔드 키를 이용해도 되지만 탭 키를 치면 다음 요소로 가니까 지금 타이핑하는 손이 키보드 위에 있으니까 탭 앞으로 한번 꼭 활용해 봅니다. 자, 그 다음 영타로 고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입력을 받기 위해서 scanf. 자, 스코어는 정수니까 무엇? %d 그리고 탭 쳤습니다. 콤마 그리고 한 칸 띄워주고 제가 예전에 실습 체크할 때 콤마 뒤에 빈칸 안 쓰는 거 너무 싫어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scanf는 입력을 받을 때 내가 키보드에서 입력한 값이 어느 변수에 들어가야 될지가 아니라 어떤 기억 장소에 들어갈지를 얘기해 줘야 돼요. 기억 장소 주소를 적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스코어라는 변수가 메모리 몇 번째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를 거고, 그런데 C에서는 주소를 구해주는 연산자가 있다고 했죠. and 기호, ampersand 기호를 이용해서 스코어의 주소 and 빼먹어서 많이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탭 쳐서 세미콜론. 자, 다음 이번엔 좀 특별하게 한번 코딩을 해볼게요. return 0. 자,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서 초등학생들도 코딩을 배우죠. 이제 문제 해결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게 있는 아주 핵심적인 네 가지 아이디어, 네 가지 개념 중에 한 가지가 문제 분해입니다. 큰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쪼개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자, 프로그램 과제가 나왔을 때 코드 100줄, 200줄 다 타이핑하고 에러 100개, 200개 내고 헤매고 있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나 점수 하나를 일단 입력해야 돼 라면 점수 입력하는 부분만 먼저 코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return 0을 먼저 썼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는 거죠. Ctrl F5 눌렀습니다. 점수를 확인하세요. 이왕이면 100점 엔터. 제대로 되죠. 그렇다면 나는 이제 이 9번 행 뒤에서
코드를 계속 넣어야 될 텐데 여러분이 이 11행부터 코드를 넣고 오류가 났어요. 어디를 열심히 체크해 보면 되겠습니까? 10행 뒤를 열심히 체크하면 되겠죠. 앞에는 이미 문제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큰 프로그램을 짜야 될 때는 쪼개어서 조금씩 확장해 가는 것이 상당히 좋은, 오히려 빠르게 코드를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잔소리 아닌 잔소리 한번 했고요. 누구 노래 가사 같네? 자, 그리고 이제는 점수를 찍어 보겠습니다. 아까 이 입력한 점수가 얼마다. 점수는 얼마죠? 아무도 모르죠. 입력하는 점수, 입력하는 사람 마음대로입니다. 100 넣으면 100, 90 넣으면 90. 그러니까 정수형일 거고 줄 바꾸기 위해서 \n. 자, 과제 받아봤을 때 \n이 아니고 우리 한국의 통화단위 1n으로 표시되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편집창 우리 글자 폰트를 바꾸라고 얘기했죠. 콘솔라스 같은 코드 전용 폰트를 써야만 1이 아니라 \로 표시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다음. 네. 그래서 뭔가 이상했어요. 왜 세미콜론이 뒤에 커서가 안 이동하든지 콤마 빠졌네요. %d 자리에 그러면 뭘 넣을 건데 난 아직 몰라.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분명히 스코어에 있을 거야. 스코어에 거 찍어줘 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가서 end 가서 줄 바꾸면 되겠죠. 자, 지금도 역시 실행합니다. 점수 입력하세요. 이번에는 내가 자느라 공부를 좀 못했어요. 못한 게 이 정도입니다. 90 엔터. 점수 90. 제대로 나왔죠.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에서 고쳐야 될 게 뭔데? 실행을 했더니 점수를 입력하면 곧바로 점수 100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점수 100을 찍기 전에, 그죠? 점수 100을 찍기 전에 우수라고 적어줘야 된다. 이거죠. 자, 우수 그러면 printf 이거 전이니까 10행이어야 되겠습니다. printf 쌍따옴표 한타 우수 탭탭 침 뱉는 건 아니고 탭키를 친다는 뜻입니다. 탭탭. 자, 그리고 실행. 줄 바꿈 넣고 갈게요. Ctrl F4 실행. 자, 점수를 입력하세요. 내가 엔터를 쳤기 때문에 엔터 치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스캔 F에서. 자, 지금 숫자일 때만 그렇습니다. 100 엔터. 우수 찍고 점수 100 나왔죠. 자, 정상입니다. 잠깐만요. 글자 크기를 조금만 크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 가끔 실행창이 이렇게 열려 있으면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행 안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닫고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의 점수를 물었을 때 점수를 입력하세요. 너무 열심히 안 했나 봅니다. 50 엔터. 그런데 우수. 이건 아니죠. 그죠? 자, 언제나 우수를 찍는다는 거죠. 왜? 프린트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스캔 F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우수하고 그 다음 점수를 찍으니까. 그래서 언제 우수를 찍는다? 우리가 아침에 밥 먹고 학교에 가기 위해서 현관을 나설 때 언제나 우산을 들고 오나요? 아니면 비가 오나 확인을 하고 비가 오면 우산 들고 가죠. 비가 올 때만 추가적으로 일합니다. 비가 안 오면 그냥 가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혹시 if 너의 점수가 90 이상이야? 엔터. 비주얼 스튜디오 들여쓰기 자동으로 해주죠. if가 참일 때 할 일 오른쪽으로 한 탭 들어가야 됩니다. 왜요?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중괄호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if가 참일 때 할 일이 한 문장일 때는 괜찮은데 두 문장 넘었으면 무조건 중괄로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순서를 내가 조금 다르게 했기 때문에 한 문장이었기 때문에 생략해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좀 헷갈릴 예정이 있으니까 한 줄 띄울게요. 자, 실행. Ctrl F4. 점수를 입력하세요. 이번에는 60 넣어 보겠습니다. 그렇죠. 60점도 잘한 건 아니다. 우리 같으면은 D 학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항상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만 뭔가를 추가하고 싶을 때는 else 없는 if문을 써도 좋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if문 중에서도 else 뒤에만 if가 자주 나타나는 거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선 슬라이드를 먼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본다면 자, 여기 보면 if가 중첩이 되기는 하는데 언제 else에서만 if가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if 뒤에 else if. 자, 펜을 이용해서 펜을 뒤집어서 하고 있었어요. 자, if 조건을 만족하면 문장원을, 그렇지 않으면 또 if가 있네요. else 뒤에 계속 if가 나타나죠. 자, 결론부터 미리 얘기한다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렇다면 이거하고, 그렇지 않고 이렇다면 이것을, 그렇지 않고 이렇다면 이것을, 그렇지 않고 이렇다면. 이런 걸 우리가 if문으로 표현할 때 else 뒤에만 if가 계속 등장하는 걸 자주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들여쓰기가 사실은 이렇게가 맞지 않아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이렇게 들여쓰기를 많이 합니다. 같이 한번 해 볼게요.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지 싶은데 뒤에 볼까요? 슬라이드. 뭘 할 거냐면 여러분이 시험을 쳤어요. 학점 A, B, C, D, F 중에 하나 받아야 되죠. 우리 C 언어는 과목명 자체가 C여서 그런지 학점을 시들시들하게 받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해서 이 수업이 실습 수업이기 때문에 시들시들 학점 받지 말고 B 이상은 꼭 받기를 원합니다. 총 맞는 거는 절대로 안 되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5가지 중에 한 개를 하려면 if 안에 또 if를 넣고 중첩해야 되겠다는 잘 알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여러 개 중에 하나일 때는 둘 중 하나로 나눠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크게 우리의 로망, 우리의 희망 A냐 아니냐로 나눌 수 있겠죠. 내 점수가 90 이상이면 A 학점, 그렇지 않으면 몰라. 관심을 안 두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또 우리 학점이라는 것은 A, B, C, D, F잖아요. 이거는 숫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6행에 보면 그레이드를 무슨 형으로? 캐릭터형으로 선언했죠. 차라고도 많이 읽는데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캐릭터라고 얘기합니다. 자, 점수는 인트형이지만 학점은 캐릭터형이에요. 그리고 여기 A 앞뒤로 똑같은 작은 따옴표 있는 거 주의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만일 이렇게 적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A를 무엇으로 인식할까요? 컴파일러는 뭐다? 우리가 만든 고급 언어 프로그램을 기계가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계어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을 컴파일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코드를 컴파일러가 번역할 때 이렇게 A만 적어두면 이 A를 무엇으로 생각할까 이거죠. A라는 변수 없었는데 int 캐릭터
스코어 그레이드 둘밖에 없잖아요. A라는 변수 없죠. 그래서 오류가 나겠습니다. 나 문자 상수거든. 앞뒤로 똑같은 작은 따옴표 꼭 넣어줘야 합니다. 그럼 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 내가 다양한 if문이라는 솔루션 안에 프로젝트 한 개, 다양한 if문 프로젝트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고, 이 프로젝트에서 지금 실행되는 프로그램은 ifsource.cpp예요. 자, 그렇다면 나는 다른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실행하고 싶다면 소스 파일을 바꾸어야 될 텐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법 말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귀찮다는 거죠. 그치? 그러면 지금 이 소스 코드를 파일 다른 이름으로 ifsource.cpp 저장, 그리고 이름을 자 ifsource인데 여기에 ifsource2라고 해볼게요.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저장, 엔터. 자,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탭에 지금 현재 파일 이름이 ifsource2.cpp라고 되어 있죠. 자, 가끔 학생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당신은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행을 했는데 당신의 점수라고 나오지 않죠. 그냥 점수를 입력하세요라고 나온다는 거죠. 왜 안 돼? 라고 하는데 한번 왜 안 되는지 이해를 했나요? 자, 여기 솔루션 탐색기를 보면 소스 파일이 ifsource죠. 그런데 내가 지금 수정한 거는 ifsource2.cpp죠. 자, 내가 Ctrl F5를 눌렀을 때 돌아가는 것은 뭐다? 이 소스 파일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얘를 없애고, 자, 내 가방에 수학 공부를 하고 싶은데 영어 책이 들어있다. 영어 책은 빼고 수학 책을 넣어야 되니까 이 ifsource.cpp 클릭한 후에 팝업 메뉴 이용해도 되지만 그냥 딜리트 키로 딜 키를 눌러도 좋습니다. 자, 제거는 이 소스 파일에서 등록만 없어지는 거고 파일은 남아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삭제를 누르면 큰일 났네. 파일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자, 제거 누를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 역시 왜 돼? 예전에 했던 거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역시 점수를 입력하세요 나타나는 거 보니까 얘가 아니죠. 왜? 여기 소스 파일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 얘를 여기에 등록하는 방법, 파일 탭에 ifsource2.cpp를 이동시켜 주세요. 어디로?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솔루션은 다양한 if문이죠. 다양한 if문 솔루션으로 클릭 프로젝트로 들어왔습니다. 그죠? 자, 지금처럼 귀차니즘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기존의 거 버리고 이것을 저쪽으로 이동해도 좋습니다. 자, 시간이 부족할 테니까 프로그램 코드를 조금 가져와 볼게요. 가져오지 않아도 충분하겠다. 아까랑 지금 코드랑 비슷하네요. 자, int 스코어 밑에 우리 왼촌스럽게 캐릭터형으로 grade, 내 학점은 grade에 저장하겠다 라는 거고, 당신의는 아까 내가 여러분 설명한다고 넣었으니까 지우고, 그리고 스코어에 입력을 받고, 이 초록색 물결은 스캔 F의 워닝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다음, 자, 스코어가 90 이상이면 여기서 곧바로 A라고 찍어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프린트 문장을 너무 많이 쓰게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레이드에 A를 넣어주시오. 세미콜론. 그렇지 않다면 else, 그리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A가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F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일부러 이렇게 한번 중괄호를 써 보겠습니다. 자, else 다음에 할 일이 중괄호 시작부터 중괄호 끝까지다 라는 거죠. 그리고 들여쓰기 항상 뭐 다음에 중괄호 안의 내용은 오른쪽으로 한 탭 들여서 써야 되겠습니다. 자, A가 아닌 경우는 다시 if문을 쓰는 거죠. 귀찮죠? 복사하겠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스코어가 탭 크거나 같다 80이라면 요번에는 그레이드를 B로 탭 세미콜론 엔터. 그렇지 않다면 자, 밑에 왔죠? 역시 중괄호를 한번 쳐 볼게요. 그렇지 않다면 자, C, D, F 중에 하나 남았습니다. 한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스코어 같다 70이라면 그레이드는 C. 그렇지 않다면 세미콜론 안 하니까 들여쓰기가 제대로 안 맞죠. 그렇지 않다면 else 생략할게요. F는 D는 생략하고 우리는 과감하게 70비트로 F 해볼까요? 네,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러면 이 if문 중에 그레이드에 A만 넣고 else가 여기까지니까 여기 올 수도 있고 A가 아니라면 80 이상일 때는 B만 하고 else를 실행하지 않고 밑으로 올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A나 B나 C나 F 중에 하나만 하고 if문을 완전히 끝내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기에 점수가 아니고 학점 그리고 %D가 아니죠. C입니다. 문자니까. 그리고 grade. 자, 여기서도 한 가지 우리가 변수를 선택할 때 이렇게 마우스로 들어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따닥 따닥. 우리 프로그램 개발할 때는 이렇게 따닥 해서 한 단어 쉽게 범위가 잡히고 굳이 딜리트를 지울 필요 없어요. 따닥 해서 한 대, 두 대 맞았나? 두 대 맞고 시퍼렇게 멍들어 있는 상태에서는 정신이 없기 때문에 곧바로 grade 타이핑하면 새 내용으로 바뀝니다. 자, 이제 실행해 볼게요. Ctrl F4. 오류가 생겼다는데요.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쓰기용으로 열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해결해 봐야겠습니다. 자, 쓰기용으로 볼게요. 여기 좀 전에 열어뒀던 이 실행창이 열려져 있네요. 이거를 꼬표 닫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Ctrl F5 실행. 자, 점수를 입력하세요. 일단 100점 엔터. 학점 A 나왔죠. 자, 한번 더 해볼까요? Ctrl F4 눌렀고 점수를 입력하세요. 여러분이 받지 말아야 될 점수 59점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F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프로그램은 이렇게 제대로 되었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 원래 들여쓰기라면 이것이 정상입니다. 자, 펜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들여쓰기 참일 때, 거짓일 때. 다음 안쪽 if에서 참일 때, else 거짓일 때. 항상 이렇게 들여쓰기 정확하게. 참고로 파이썬이라는
우리가 아주 핫한 언어이죠. 파이썬에서는 중괄호를 안 써요. 그럼 어떻게 참일 때, 거짓일 때 할 문장을 구분하냐고요? 역시 들여쓰기입니다. 그래서 C에서는 사실 들여쓰기가 틀려도 실행은 돼요. 그렇지만 파이썬은 아예 안 되고 누구나 봐도 이런 들여쓰기가 잘 되어 있어야 readability, 가독성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뭘 할 거냐면 else 뒤에만 if가 오니까 사실 이 중괄호 없어도 되는 거죠. 왜? 크게 if문 한 개니까 날려보겠습니다. 자, 뭔가 날릴 때도 이전 줄 끝에 가서 날리면 편해요. 자, 그리고 F 뒤에 가서 중괄호 날리면 되겠죠? 자, 다음. 이 중괄호는 자, 내가 어딘가 중괄호 하나를 찍으니까 앞쪽에 찍었다. 여기도 앞쪽에 찍으니까 세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짝이야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나란한 이 중괄호는 없애도 될까요? 얘들은 크게 이 if문 하나죠. 요렇게 if문 하나, 크게 이 if문 하나. 그러니까 얘도 역시 없애도 좋겠습니다. 마우스를 쥐고 있으니까 마우스로 곧바로 날렸어요. 자, 다음. 이 else가 자꾸 나타날 때마다 오른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자, 학점이 A, B, C, F면 문제가 없는데 A 뿔 A0, B 뿔 B0, C 뿔 C0 같으면 무려 9개나 되면 얼마나 많이 들여쓰게요. 그래서 이것을 else 다음에 if를 당겨 씁니다. 붙이면 안 되고요. 그래서 else를 앞으로 붙이고 탭 당기는 거죠.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이렇게 당기는 거죠. 자, 이전에 들여쓰기랑 이거랑 어느 게 눈에 확 꽂히나요? 이 네 개의 대인문 중에 한 개를 골라봐라 라고 쉽게 캐치할 수 있고 조건도 90 이상이라면 그렇지 않고 이렇다면 그렇지 않고 이렇다면 훨씬 보기에 좋죠. 이해하기도 쉬울 것 같고 자, 특별히 else 뒤에만 if가 나올 때 그것도 한 문장이라면 이렇게 줄여서 나란히 많이 씁니다. 2차 방정식 근을 구할 때도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 2개의 실근, 0과 같다면 중근, 0보다 작다면 허근, 셋 중에 하나죠. 그래서 상황에 지금처럼 여러 개 중에 한 개일 때 이런 구문이 아주 자주 나타납니다. 그럼 다음에는 이제 else의 짝을 찾는 거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 if문이 있는데 if는 2개인데 else는 1개입니다. 그렇다면 이 else는 누구랑 짝이 될까 이거죠. 뭐 개인적으로 시험에 자주 내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자, 우리가 미팅을 하는데 남자는 2명, 여자는 1명. 그러면 이 여자는 1명이니까 남자가 2명이고 누가 1명은 파트너가 없게 되겠죠.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여자가 둘 다 마음에 안 들면 둘 다 없을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고 여하튼 짝이 맞지 않잖아요. 지금처럼 if는 2개인데 else는 1개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랑 짝이 될까요? 자, 내 수업을 열심히 잘 들었다면 일단 눈으로 보아요. 자,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만. 이 else의 짝은 10행에 있는 1번 아니면 11행에 있는 이 if 2번 답해 볼까요? 아무도 답 안 하고 있죠.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눈으로 보고 지금까지의 내 수업을 잘 들었다면 들여쓰기만으로 본다면 나란하죠.
그러니까 10행이랑 짝이 될 거야 라고 답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10행일까요? 사실은 두 개 다 가능해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참일 때 할 일, else가 이제 거짓일 때 할 일. 이게 지금 1번인 경우죠. 10번이랑 세트일 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거죠. 이 조건이 참일 때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if네. 이 조건이 참이면 여기, 거짓이면 else. 이렇게 묶어도 된다. 왜 될까? 오늘 배웠잖아요. else 없는 if문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10행의 if문은 else 없는 if문인 거죠. 참이면 밑으로 내려가되 거짓이면 이리로 내려간다. 자, 그렇다면 이 실행 결과를 보고 여러분은 답을 체크할 수 있을 겁니다. 10행이 답일까요? 11행이 답일까요? 답은 11행입니다. 자, 이 사람이 정수를 입력하라고 그랬는데 3을 입력했죠. 자, 3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예. 그리고 3을 2로 나눈 잠깐만요. 3은 0보다 크거나 같은가요? 네, 맞아요. 헷갈렸어요, 나도. 자, 밑으로 내려왔고 3을 2로 나눈 나머지는 0인가요? 아니요. 아니오니까 else로 가겠죠. 그래서 음수입니다. 음수입니다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이 틀렸다. 무슨 오류라고 한다 했습니까? 로직 에러라고 한다고 했죠. 우리가 로직 에러가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로직 에러를 찾아내려면 내 머릿속에서 알고리즘을 짰기 때문에 자꾸 틀린 걸 생각을 못해요. 그럴 때는 이제 가끔 이제 내가 과장인데 내가 과장이라면 밑에 대리한테 김대리 나 코드 좀 봐줘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동료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자기 머릿속만 생각하면 못 찾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음수입니다가 나오는지. 자, else 그러면 컴파일러는 이 else의 짝을 왜 10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11행이라고 생각하지? 분명히 들여쓰기는 이렇게 나란하게 했는데. 자, 컴파일러가 헷갈리잖아요. 자, else의 짝을 얘로 생각해도 되고 얘로 생각해도 된다 이거죠. 자, 여러분 중에 혹시 친구가 저기 멀리 서울에 있는 친구도 있나요? 여친이나 남친이 나는 지금 대구에 있는데 여친 남친은 서울에 있다. 미안한 말인데 일찌감치 포기하세요. 자, 사람은 가까이에서 누군가가 잘해주면 거기에 자꾸 마음이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 이렇게 else가 짝이 없을 때 누구랑 나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if 중 짝 없는 것과 매치가 됩니다. 이해했죠? 옆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이 if가 지금 현재 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아니라 11행이 답이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게 아닌데 내가 원하는 건 이 else하고 이 if하고 짝이 되길 원한다는 거죠. 아직까지 나이가 한참 멀긴 멀었지만 서울에 있는 남친이 다른 사람이랑 어떻게 안 되기를 원한다면 혼인신고 하는 거죠. 자, 우리 C 언어에서 혼인신고 중괄호에 해당합니다. 컴파일러에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참일 때 할 일은 여기, 거짓일 때 할 일은
여기. 즉, 잘 모르겠다면 중괄호를 따박따박 적어주면 오류는 생기지 않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 가서 결과를 한번 보죠. 그래서 이렇게 11행과 14행에 중괄호를 넣어줌으로써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처음 볼 것 같은 이제 프로그램다운 프로그램 하나 해보고 마칠게요. 자, 이번에는 중첩 if문을 이용해서 간단한 계산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계산기를 만들 수 있어?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연산자 종류 5가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리고 나머지 연산자에 대해서만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 외의 연산자가 입력이 되면 예를 들어서 3, 해트 2가 왔다. 우리 C 언어에서는 이런 해트 연산자가 없어요. 엑셀에서는 제곱 연산자로 사용이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이런 연산자는 잘못된 연산자예요 라고 메시지를 출력해주고 프로그램 실행을 끝내도록 합니다. 그렇지 않고 정확하게 입력이 되었다면 결과를 구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 수식을 입력하시오. 연산자의 종류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나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입력 여기까지는 표시하고 나서 깜빡깜빡 거리면 여러분이 수식을 넣는 거죠. 10을 3으로 나눈 나머지 얼마야? 그럼 결과 1이야 라고 나오는 거고, 이 같은 경우는 2의 3제곱이 뭐지? C 언어에는 이런 거듭제곱 연산자가 있다는 걸 몰랐나 봐요. 그랬다면 결과에서 잘못된 연산자다 라고 표시를 하라는 거죠. 아, 뭔가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래요. 실습해보면 만만찮은 내용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참 쉬워요. 그냥 찍는 거죠. 그냥 출력. 자, 입력도 쉽지 않아요. 사실은 정수 하나, 문자 하나, 정수 하나 3개를 입력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변수, 명은 뭘로 정할까? 책에서 아마 뒤에 정해놨지 싶은데 일단 정수 하나 변수명, 그리고 두 번째 거 변수명, 세 번째 거 기호에 대한 변수명 3가지가 필요하겠고, 그리고 결과를 저장할 변수명이 필요하겠고, 총 4개의 변수명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입력을 아마 정수로만 입력받을 거예요. 그래서 계산 결과 역시 정수만 가능하게 해볼 겁니다. 자, 여기 변수명을 정해 놓았네요. 자, 연산 기호는 오퍼레이터에서 OP라고 하는 것 같고, 첫 번째 피연산자는 X, 두 번째 피연산자 변수명은 Y, 그리고 결과는 result에 저장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보고 곧바로 코딩을 해볼게요. 여러분도 같이 해보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만들어 놓았던 프로젝트.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또다시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요번에는 이름을 if를 이용한 계산기, if 계산기라고 하겠습니다. 엔터. 자, 여기서 필요 없는 코드는 조금 날릴게요. 여기까지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어차피 return 0까지는 있어야 되고, 여기는 다 똑같네요. 그치? 그래서 앞으로도 프로그램 할 때 이 틀은 그대로 유지하고 필요한 것만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실행 결과를 여기 밑에다가 내가 미리 넣어두고 왔으면은 보고 코딩하기가 조금 쉬울 것 같으네요. 잠깐만요. 자, 여기 if 계산기 프로그램 코드 밑에 실행 결과 두 가지를 이렇게 주석문으로 붙여 넣었습니다. 자, 슬래시 별표, 별표 슬래시 사이의 내용들은 주석이다. 실행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소스 파일이 지금 현재 if source2로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찍어서 딜리트 키로 제거, 엔터 누르고 그리고 if 계산기 현재 이 프로그램 소스를 프로젝트로 다양한 if문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필요 없다 싶으면 뭐 꼽혀 눌러서 닫아도 좋고요. 이제 닫고 깨끗하게 해볼게요. 저장해야 될 것 같고, 자, 이제 코드 넣겠습니다. 자, 수식을 입력하시오. 이렇게 여기까지는 그대로 가져가서 한번 써볼게요. Ctrl C 그리고 여기 가져와서 자, 우리가 출력을 하는 거니까 printf로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은 열심히 쳐야 되겠네요. printf 쌍따옴표 and 쌍따옴표 가로 닫고 세미콜론. 자, 거기다가 자, printf Ctrl C 해서 Ctrl V 쌍따옴표 and 키 쌍따옴표 세미콜론. 다음 Ctrl V 쌍따옴표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급하게 오느라 줄바꿈 못하고 왔네요. 백슬래시 n 백슬래시 n. 자, 다음 Ctrl V. 우리 프로그래머들은 이제 맨날 이러고 있는 거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처럼 복붙. 복붙이라는 단어를 처음 알았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이까지 우리 실제 실행 결과에서는 중간에 줄바꿈을 한 번 더 하네요. 그렇다면 printf n 한 줄 더 비워주겠습니다. 자, 이 n은 가능하면 출력 결과 모양하고 가장 비슷하게 하는 게 좋아요. 한 줄이면 나도 하나의 printf에 한 줄, 한 줄. 그리고 줄 끝날 때 n 넣어주고 빈줄이 있죠? 여기도 빈줄 하나 넣어주고 뭐 귀찮을 때는 여기다가 n 이렇게 두 번 써줘도 좋지만 이 코드 자체랑 출력 결과랑 줄수가 똑같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복잡해진다면 어디 가서 수정해야 될지를 빨리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좋은 프로그래밍 습관. 자, 이 입력 다음에는 사용자로부터 스캔F로 입력받는 거잖아요. 줄 안 바뀌고 여기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게 하도록 여기 마지막 꺽쇠갈로 옆에 빈칸 하나 줬습니다. 안 준다면 꺽쇠갈로 바로 뒤에서 깜빡깜빡이겠죠. 한 칸 띄웠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 다 아는 내용.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입력을 받도록 합니다. scanf. 사실 여기 이전 줄에 그냥 가서 할게요. 탭 쳤고 scanf로 입력을 받겠습니다. 자, 정수 하나, 문자 하나, 정수 하나. %d, %c, %d 인데 중요한 것 우리가 숫자만 입력을 받을 때는 %d 두 개를 붙였어도 좋아요. 붙였어도 좋은데 우리는 이제 숫자랑 문자랑 섞어서 입력을 받을 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생각 외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문자 하나를 입력받기 위해서 빈칸 한 개 쳤습니다. 그리고 문자 한 개 입력받고 빈칸 하나 쳤고 정수 하나 입력받고 첫 번째는
이제 변수선을 안 했다, 그죠?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올라가서 우리가 피연산자 두 개 x와 y 정수형으로 선언하고 결과도 어차피 정수형이잖아요. 요번에는 result도 정수형으로 선언. 자, 다시 내려와서 앞에 절대로 이렇게 빈칸 치지 않습니다. 탭 쳤고 우리 여기 아니네요. 여기네요. 자, 주소 x의 주소에 정수 하나 입력받고 그리고 또 하나 안 하고 왔네요. 오퍼레이터 문자 하나 입력받고 다음 y에 정수 하나 입력받고 자 올라가서 오퍼레이터는 무슨 형? 좌형이다. 그죠? OP.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까지 제대로 되나 확인합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내먹지 말고 Ctrl F4 엔터. 여기 뭔가 문자가 잘못된 게 있나요? 뭐시라 그러는데 가거나 말거나 되네요. 자, 지금까지 입력 다음에 커서가 깜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 띄우고 더하기 띄우고 7 그리고 엔터. 여기까지 이제 정상적으로 되는 거 확인했죠? 네. 그럼 이제부터가 본론이겠네요. 계산기 만들어야 되니까요. 자, 덧셈이라면 덧셈을, 기호가 빼기라면 뺄셈을, 기호가 뭐냐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이 달라지죠. if 이용해야 되겠다. 일단 우리는 덧셈이냐 아니냐로 쪼개어서 한번 해볼게요. if 누가 OP에 입력된 값이 무엇이라면 덧셈 기호라면 자 여기 학생들이 많이 틀린 거 나오죠. 우리가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얘기해야 되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와서도 뭐뭐와 같다라고 얘기할 때 는 한 개만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또 거의다가 처음에 C 코딩하면 자꾸 여기다가 는 기호를 한 개 쓰는데 우리 C 프로그램에서 너는 엄청나게 중요한 연산자죠. 대입 연산자. 그러니까 는 두 개를 넣어야 두 개가 같다. 자, 그리고 OP는 캐릭터형 타입이니까 입력한 글자는 플러스지만 문자 상수니까 앞뒤로 똑같은 작은 따옴표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 할 건데 자 OP가 더하기라면 result에는 얼마를 넣어줘야 되냐면 사용자가 입력한 x값과 y를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더하기를 해줘야 결과가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자 오늘 배운 거 둘 중 하나는 if else인데 더하기가 아닐 때는 빼기냐 곱하기냐 나누기냐 여러 가지가 있고 좀 전에 우리가 else 뒤에만 자꾸 if가 들 때는 else if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오늘 그거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하기가 아니고 if OP가 무엇이라면 빼기라면 탭탭 result는 뭔데? result는 뺄셈 해줘야 되겠죠. x와 x에서 y를 빼겠습니다. 자, 느낌 옵니까? 똑같은 문장이 여러 번 나오니까 Ctrl C, Enter, Ctrl V, 빼기를 곱하기로, x와 y를 곱하기로. 자, 이제 우리가 점점 더 프로페셔널해집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자, 이 나누기는 지금 정수 나누기만 하는 거예요. 3 나누기는 얼마다 C에서
1입니다. 1.5 아니죠. 이거 1.5로 하려면 리절트를 W형으로 해서 또 바꿔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할게요. 자, 그렇지 않다면 Ctrl V. 이 OP가 %기호라면 나머지를 구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 아래에 실행 결과 창을 조금 키울게요. 프로그래머가 되면 프로그램 많이 짜다 보면 아래 위로 화면을 크게 하는 게 좋습니다. 길게. 그래야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자, 틀린 결과일 때는 잘못된 연산자다 라고 찍어주고 끝내고, 맞다면 제대로의 결과를 찍어주고 끝내고, 이렇게 해야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잘못된 연산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찍어주는 거죠. 잘못된 연산자입니다. 라고요. 잘못된 연산자입니다. 무엇은 %C는 OP는 캐릭터니까 잘못된 연산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을 조금 생각해 봐야 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우리가 입력을 받았고 입력한 OP에 따라서 리절트는 구했는데 아직까지 못하는 코드가 없나요? 결과를 찍어주는 코드가 없죠. 이 결과를 찍어주는 거 X값 찍고 OP 찍고 Y값 찍고 리절트 찍는 거, 이거 어디다 넣어야 할까요? 입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무엇을 입력하든 여기까지 출력하는 거는 똑같다 이겁니다. 자,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찍는 거는 똑같다. 틀린 거는 는과 리절트를 찍어주느냐, 무엇은 잘못된 연산자다. 잘못된 연산자네요. 잘못된 연산자라고 찍어주느냐. 둘 중 하나죠. 그 말은 역시 찍는 것도 이쁘다. 결과를 찍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어디서부터 틀려진다? 이곳과 이곳이 틀려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펜으로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똑같다. 어디가 틀려지냐면 이 네모 부분이냐 이 네모 부분이냐 이거죠. if로 써야 되는데 이걸 if 안 쓰고 한번 해결해 볼게요. 어떻게? 이 동그라미 부분을 먼저 출력을 하고, 동그라미 부분 공통된 것, 그 다음 우리가 지금 if를 이용해서 계산을 쭉 하잖아요. 오퍼레이터가 더하기라면 뺄셈이라면 쭉쭉쭉쭉. 자, 이 if가 다 끝나고 난 후에 뭐를 찍는데, 지금 여기 2번입니다. 2번 결과를 찍는다 이거죠. 맞는 것 같아요. 동그라미 네모 2번, 동그라미 리절트 계산해서 리절트를 2번에 찍는 것. 문제는 언제냐면 얘예요. 얘. 얘는 결과 값을 찍는 게 아니고 메시지만 찍잖아요. 자, 이 if문을 다 끝내고 나서 무조건 리절트를 찍는데 잘못된 연산자일 때는 리절트를 구하지 않잖아요. 보세요. 여기 오퍼레이터가 더셈이냐 뺄셈이냐 보이죠? 우리 착한 학생들은 저 위에 다 있습니다. OP가 뭐냐에 따라서 리절트를 다 구했는데 잘못된 연산자일 때는 리절트를 안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무조건 뭘 찍는다? 프린트f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리절트 값을 딱 찍어준다. 이렇게. 그렇다면 언제 문제가 생기느냐? 연산자를 이상한 거 넣었을 때는 리절트를 값을 준 적도 없는데 찍으라고 그러니까 꽝 죽어버리겠죠. 이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잘못된 연산자일 때는 밑으로 안 내려가게, 이 밑으로 안 내려가게 그냥 프로그램을 끝내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 원래는 어떤 건물에 들어가면 정상적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든지 계단을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불이 나면 어떻게 돼요? 비상탈출구로 곧바로 가야 되죠. 역시 C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대문자 쓰면 안 돼요. exit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그냥 프로그램 실행이 끝 나버립니다. 만일 잘못된 연산자일 때 이 문장을 찍고 exit를 실행해버리면 프로그램 실행이 끝나버리니까 뒤에 있는 이 리절트를 찍지 않겠죠.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해볼게요. 이제 오늘 내용 좀 많죠? 이제 우리는 어려운 코딩 합니다. 자, exit 함수는 뭐가 필요하냐면 샵 include가 필요해요. 우리 이제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exit가 아니고 stdlib.h library,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입니다. stdlib.h. 자, stdio.h는 누구를 위해서? printf, scanf를 위해서. 그런데 얘는 exit 함수를 위해서 꼭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 잘못된 연산자입니다 하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지금 커서가 어디가 있나 보세요. else와 나란히 와 있죠. 그 이유는 우리가 else 다음에 한 문장이었기 때문에 중괄호를 안 썼단 말이죠. 이제는 두 문장이에요. 중괄호 없으면 당연히 이상한 실행 결과가 나옵니다. exit. exit 값으로 0과 1을 써야 되는데 뭐 구분해서 쓰기는 해요. 정상적인 종료다, 비정상적인 종료다. 근데 크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편한 거 쓰면 되겠습니다. exit 0으로 할게요. 그리고 중괄호 닫고. 자, 잘못된 연산자일 때는 이 문장을 찍어주고 곧바로 프로그램 실행 끝내라 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보니까 잘못된 연산자까지만 찍더라고요. 자, 이제 한번 돌려볼까요? 속으로 뭐 하나 덜 했는데 하고 있죠. 그냥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Ctrl F4. 아니요. 또 뭐가 틀렸나요? 자, 봅시다. 여기 우리 지금 녹화할 때 펜 모드가 백으로 백 쿼터거든요. 이 쿼터. 이걸 눌러야 되기 때문에 내가 누르는 시점에 이게 자동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펜이 막 나왔잖아요. 다시 사라져. 눌렀죠. 지워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실행해 보겠습니다. Ctrl F4 입력을 해봐라. 2 더하기 5는 답 안 나오네. 프린트F 없잖아요. 결과 찍는 거. 자, 그러면 틀린 연산자 2 아까 것도 잘못 썼어요. 사실은 2 헤즈 3 어떻게 됐습니까? 잘못된 연산자입니다.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확인해 볼게요. 나라고 다 잘하겠습니까? 여기 안 찍었잖아요. 여기 %C 자리에 여러분 안 보이죠? 내가 여기 %C 자리 하면서 내 손가락으로 모니터에 있는 %C를 가리키고 있답니다. 여러분 안 보이죠 지금? 자, %C 다음에는 뭘 찍어야 되냐면
OP를 찍어줘야 되겠죠. OP가 잘못된 거니까 실행 3의 2제곱. 그래도 안 나오네요. 뭐가 잘못됐을까? 한번 봅시다. 분명히 이거 아까 복사해서 했는 것 같은데. 자, 여기 OP가 는는 학생들이 많이 틀린다고 내가 지적을 하는 건데 내가 여기 틀렸네요. 자, 전부 다 는으로 고치고요. 자, 그 다음 실행해 볼게요. 이의 5제곱. 네, 드디어 는 잘못된 연산자 정확하게 나왔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게 우리가 여기 밑에 실행 결과를 보면 정상적일 때 이렇게 결과 찍는 게 지금 없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못된 연산자라고 찍을 때도 사실은 결과는 안 나온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단순히 잘못된 연산자라고만 나왔거든요. 요거를 한번 마무리해 봅시다. 자,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둘 다 동일하게 출력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거죠. 결과 10% 3, 결과 10 헤트 3까지는 똑같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에 if 앞에서 똑같이 찍어 주는 거죠. 귀찮으니까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자, and만 빼면 x와 op와 y를 출력하되, 자, 결과도 있네요. 결과를 앞에 출력해 주고, 자, 결과 출력하고, 자,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OP가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리절트를 구하고, 이런 종류의 OP가 아니라면 잘못된 연산자다라고 메시지 보내고 끝내고, 그렇지 않다면, 자, 여기 else가 아닌 이상은 이 5개의 리절트 중에 하나를 구하고 if문을 끝낸 다음이 여기죠. 이 자리에서 영타 안타 정말 바꾸기 귀찮아요. 자, 출력 결과를 한번 볼게요. 는 다음에 result 정수형으로 출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찍는 것은 result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대장정을 마감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입력을 받아서 일단 결과를 여기까지만 찍고, 그 다음 리절트를 구해서 잘못된 연산자라면 곧바로 실행을 끝내고, 그렇지 않다면 이 자리에 올 테니까 결과가 찍히겠지요. 자, 실행해 봅시다. 결과 다음에도 지금 꺽쇠가 2개 있어야 되겠네요. 실행을 하니까 잠깐만요. 자, 입력. 지금 컴퓨터 시스템이 별로 안 좋아, 성능이 별로 안 좋아서 안 그래도 새로 구입했습니다. 조만간 이제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자, 2 곱하기 7은 14가 나와야 되겠죠. 네, 정확하게 2 곱하기 7은 14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특히
세 번째 프로그램을 해보면서 생각보다 어렵다라고 느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보통 우리가 수업 시간에 실습 과제로 이 문제를 내주면 학생들이 흔히 멘붕이라고 그러거든요. 처음으로 간단한 게 아니네, 복잡하네, 알고리즘을 어떻게 짜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는 이것보다 더 어려운 프로그램을 짜게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아주 간단한 스위치, 개인적으로 내가 너무 좋아하는 스위치 문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드디어 for 문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프로그래밍이라면,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면 어떤 일을 반복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반복하는 문장을 표현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바로 for 문입니다. 이제 기대도 좋을 거예요. 벌써부터 지쳤는지 모르겠지만 자, 오늘 이 시간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수고했어요.